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카고입니다. 비수기인 요즘에 이 오더창의 단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희망과 자신감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가 이 주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내용을 기획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완성도는 안 돼서 이 표현과 전달이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타지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또 차숙을 하거나 장거리 공차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퇴근을 아주 철칙같이 생각을 하고 오더창에 복귀 오더가 없으면 이 공포감까지 드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일을 막 시작한 초보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바로 회귀 본능 때문입니다. 심지어 혼자 사는 분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가면 이 오전 하차 후에도 하차를 하자마자 내려갈 짐을 바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퇴근을 중요시하고 강박관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출퇴근을 필수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체력 관리를 위해서지 심리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혹시 화물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이 극복 가능한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극복이 안 되면 수익 부분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하루의 일을 계획할 때 계획의 초점이 퇴근에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 일의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내일착 오더인데요. 이 오더를 잡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좋은 단가를 기다리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복귀가 안 될까 하는 이 공포 때문에 쓰레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쓰레기 단가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쓰레기 오더를 잡지 말자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스스로도 내가 쓰레기를 잡는 건 아닌지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를 잡아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신에게 변명을 하겠죠. 저 또한 처음에는 쓰레기를 잡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싣고 가는 내내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차숙을 하든 모텔에서 자든 쓰레기는 안 잡는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일할 건데 굳이 집에 가기 위해서 남는 것도 없이 힘들게 운전해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모텔에서 편안하게 자고 다음날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잡는다는 것은 알선소의 심리전에 말린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리 경쟁자는 알선소다라고 했었는데요. 알선소가 쓰레기 단가로 오더를 올려놓고 마치 기사가 입질한 것처럼 자기네가 오더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집에는 가야겠고 다른 기사들도 관심을 보인다라는 이런 조급한 생각에 이 오더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또 하나, 쓰레기로 시작해서 체결이 안 되면 10,000원씩 이렇게 올리는 건 일반화된 낚시질인데요. 제 기억에 이런 낚시질은 대구 경북에서만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경기도 쪽에 단가가 좋다 보니까 경상권에 계신 기사분들이 길을 쓰고 경기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죠. 경기도로 못 올라가는 날은 일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나 경상도나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 관내 단가보다 부산 경남의 관내 단가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양심 없는 알선소와 경쟁을 한다, 게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월 5일 아침에 일찍 경기도 하남에 전날 실은 짐을 내려주고 다음 오더로 분당에서 대전 가는 오더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울산 매장에서 일을 해야 돼서 대전에서 바로 울산 쪽으로 짐을 잡아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차 직후에 딱 뜨는 오더가 대전에서 아산 당차기 12만원에 뜨는 겁니다. 시간상 여유도 있어서 이것도 진행을 했는데요. 아산 하차지로 가는 길에 아산에서 울산 두 군데 착 오더가 22만원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 한 28만원까지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 오더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만원씩 오르고 아산에 제가 하차를 한 후에는 26만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평택 포승에서 부산 가는 짐이 또 29만원에 뜨네요. 잘 됐다 싶었죠. 왜냐하면 혹시 울산 짐을 다른 기사가 잡아도 이게 대안이 생긴 겁니다. 자, 하차 후에도 한 40분 정도를 알선소와 보이지 않는 게임을 했는데 더 이상 단가가 올라가질 않네요. 그때 포승에서 부산 가는 짐이 30에서 31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순간 혹해서 그걸 잡았는데요. 잡고 전화를 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택 포승까지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30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시간까지 총 1시간의 로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차도 부산이니까 하차 후에 울산까지 가려면 또 1시간이 더 로스가 생기죠. 그러면 아산에서 울산 가는 오더를 목표가대로 28만원에 잡게 되면 3만원이 부산 가는 오더보다 싸지만 로스를 생각을 하면 울산 짐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걸 취소를 하고 울산 가는 오더를 기다리고 있다가 평택에서 부산 가는 오더를 다른 기사가 잡으면 대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기회가 날아간 거죠. 그래도 아직 내려갈 오더를 잡을 시간은 충분하니까 과감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해도 이게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울산 가는 오더를 28만원이 아니라 한 30만원 이상도 가능하겠다 싶었지만 잠시 후에 만원이 더 올라서 목표가인 2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더를 잡고 진행 결정을 했습니다. 장장 한 2시간 정도의 알선수와 심리게임을 제가 승리로 마무리한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 단가가 아주 좋은 대박 오더는 아니지만 내가 계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짜릿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화물업을 하면서 많은 요소에서 이런 소소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을 하면서도 아직 일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알선소의 심리전에 끌려가고 낚시질에 농락당해서 쓰레기 오더를 잡고 다니면 일이 아주 괴로워집니다. 제가 쓰레기를 잡지 않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팁대로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확률을 알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컨설팅과 코치까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간당 단가 기준을 반드시 지켜라입니다. 꼭 시간당 단가 기준이 아니라도 본인만의 단가의 기준이 명확하면 오더를 잡을 때 욕심과 조급함, 공포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잘 올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자신만의 단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 키로당 단가를 버리세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팁 두 번째. 공차 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또는 내가 알선소보다 조급한 상황일 때는 100km, 200km의 공차 거리도 무시한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저의 사례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 두 건의 오더를 모두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내일 울산 매장을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 참고로 울산 매장은 1년 매출을 2월 그리고 4월 단 2달 동안 올려야 하는 특수한 업입니다. 이런 상황에 당장 보이는 오더도 없고 회사들의 퇴근 시간은 다가오고 오더창에는 나와 상관없는 오더들까지도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함을 느끼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은 2건의 오더를 놓쳐도 내가 위치한 이 충남 아산 주변에서 다른 오더가 나온다는 확률이 충분했고, 또 공차거리를 무시한다면 넓게 경기 남부, 충남, 충북, 대전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차거리는 일의 효율 그리고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아주 긴 공차거리로 인해서 손실이 생길 수 있어도 쓰레기를 잡아서 마음에 생기는 데미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또 이런 마음, 쓰레기를 잡을 바에는 공차로 간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일을 하면 알선소와의 경쟁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실제로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 콜바리 화물업에서 성공의 조건이 있다면 저는 자기 관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기 체력, 컨디션 관리와 본인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명언이 딱 들어맞습니다. 단 적이 누구냐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쓰레기를 올리고 낚시질을 하는 알선소를 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알선소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저는 자랑이 아니고 백전백승할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선소는 구조적으로 나보다 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와 경쟁하는 알선소의 오더를 안 잡아도 그만이지만 알선소는 화주의 오더를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체결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장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심리를 다루는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도 또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녹아 들어갈 거고요. 오늘 그리 길지 않은 영상이었지만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이 행동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장이 좋아지려면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쓰레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장이 좋아지는 만큼 점점 더 높은 단가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이 좀 바쁘다 보니 영상 업로드가 또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